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창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해요. 주변에서 창업 아이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고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무언가가 이슈가 있을 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말을 할 때도 고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나 고민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할 게 있는데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굉장히 약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연구라고 생각하고 연구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창업 아이템, 나라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 지원,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내 돈을 20%만 넣으면 80% 정도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창업 아이템 선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는 경쟁사 모방이 있고요. 해외 아이템 모방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모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사를 모방하는 것은 의외로 가장 많은 종류에 속하죠. 기존에 잘 나가는 회사의 아이템을 모방해서 나의 아이템도 잡는 것이고, 그로 인한 전략도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선점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방이다 보니까 사업 전략 또한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의 사업 아이템, 전략, 아이디어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를 모방할 때는 조금은 나만의 전략을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잘 나가는 시장이고 잘 나가는 사업체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들이 많아서 어려운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드 오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구매자도 구매력도 이미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잘만 투입될 수 있다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업체, 한마디로 경쟁사 같은 곳들에서 의뢰가 많이 옵니다.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전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똑같은데 광고를 똑같이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안 되죠. 상대방의 아이템을 모방하더라도 시장을 크게 보고, 장사로 절대 보시면 안 되겠죠. 크게 높게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아이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함께 상의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간혹 미팅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뻔해요.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매력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대구 같은 경우에 경쟁이 높아요. 그런데 특이점이 없습니다. 출혈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익은 약하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출혈 경쟁만 했어요. 온라인 마케팅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혈 경쟁할 수밖에 없죠.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수익이 7, 80%, 그런데 점점 적어지더니 지금은 유지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개인적으로 타격이 생기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시장이에요. 기술 평준화가 되어 있고 진입 장벽도 약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B2C잖아요. 확 잘 될 수도 있지만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겠죠. 그게 다예요. 두 번째, 해외 사업 모방입니다. 아이템, 사업들을 모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마존을 모방한 게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있듯이 구글 따라한 게 네이버 아닐까요? 약간의 서비스는 다르긴 하죠. 타오바오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죠. 우버를 비슷하게 따라한 타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11번가? 옥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해외 사업을 모방한 국내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규제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 못할 수도 있고요. 현지화 전략에서 어떻게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스타트업이 많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보면 해외 사업을 모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국내 현지화만 잘 되면 꽤 매력적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지역적, 문화적 차이만 이겨낼 수 있다면 해볼만 하죠. 세 번째,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모방입니다. 들어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잡스 형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결합시켰을 때 아이폰이 탄생했듯이 굉장히 폭발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 유업이 있죠. 우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유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폴바셋 시작했죠. 기술과 자원을 결합시킨 새로운 모방,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술과 나의 자원이 없다면, 또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만 다른 거라도 결합시킬 수가 있잖아요. 초반에 기술과 자원을 결합한 것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또 다른 제3자의 기술과 자원들을 가지고 결합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법은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봤습니다. 창업 아이템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투자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언제 활용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대부분의 창업하신 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쪽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긴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이 생활과학이 그렇잖아요. 저 또한 여러 번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중단되는 것들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서비스 바로 전까지 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해서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대체로 한 4-5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하려다가 중단된 게.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온 거, 서비스 바로 직전까지 온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작도 했었고요. 돈도 조금은 벌어봤는데 큰 돈은 안 되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규제가 너무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온라인 마케팅을 했지만 이것은 기존의 사업들을 모방한 거예요. 경쟁사를 모방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친구한테 돈을 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9년차 하고 있죠.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면 돈을 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쟁사일 수도 있고 협력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죽자 사자 배워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아실 테고요. 창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찾아보면, 연구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